원화 강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후퇴하기는 했지만 조만간 1,100원대를 깨고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전망도 있었고 또 어제까지 보면 그런 기세였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당국이 구두 개입에 들어갈 가능성도 상당히 좀 높아 보이고 이런 상태인데요. 전체적으로 환율을 둘러싼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정규 미주은행 상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요즘 전화 많이 받으시죠? 원달러 환율이 워낙 강세가 돼가지고 그러게요. 상당히 아마 많은 통화와 그다음에 많은 문의가 있을 거로 네, 그렇게 맞습니다. 보이는데. 예, 여러 가지 자산 가격에 있어서 혼돈의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네. 이렇게 갑자기 또 원화가 강세가 될 거라고 생각들을 대부분 못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강세 이런 상황이 예, 얼마나 진행되고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그 달러원 환율에 있어서 그 원화 강세가 그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전부터 진행돼 왔죠. 저번 시간에도. 예, 그렇죠. 그 이후에 추가로 원화 그 절상이 음. 지금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몇 가지 이유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후 그 미국 그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고요. 그리고 백신 개발을 많이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예. 대선 이후에 모든 지금 초점이 백신에 지금 가 있는데요. 음. 백신 개발에 대한 우려도 많이 나와 있지만 네. 사실 기대감도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음. 이런 기대감이 또 워낙 그 달러원 환율을 하락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또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위안화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죠. 달러 위안화 환율이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저희 그 달러 원 환율을 끌어내린 측면도 충분히 있고요. 하지만 이런 그 상황에서 한 두 가지 정도 또한 위험 변수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첫 번째로는 그 당국의 의지, 시장 안정화 조치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들에 대해서 사실 시장을 거스르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무의미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죠. 현재 오늘도 지금 약 7원 가량 올라서 1,110원을 다시 탈환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것들 그리고 비체계적인 위험이 아직 상존하고 있는 것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비체계적인 위험이요? 예, 비체계적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예, 사실 말씀드리면 이게 소위 이제 그 전문 용어로 테일 리스크라고 하죠. 예. 극단적인 위험들. 극단적인 위험. 예. 사실 저희가 코로나도 극단적인 위험이었죠. 그렇죠. 예.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비예측적인 그런 그 상황인데요. 이러한 문제를 국제적인 공조나 정책 대응으로 인해서 잘 지금 마무리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때까지 그 국제 그적인 사태에 대해서 학습 효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잘 해왔지만 언제 다시 리만 사태 이런 부도 사태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전체적인 대응이 힘들다고 해도 예. 무조건적인 그 묻지마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삼가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좀 전에 잠깐 말씀을 하시긴 하셨었는데요. 이게 원화 강세가 이제 계속 되다 보면 당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불편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제 이번에 그 원화 강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상당히 좀 그 불편할 수밖에 없어서 여러 형태로 조금씩 개입을 할 텐데 한 번 나왔죠. 그 구두 개입 한 번 이렇게 나왔고 뭐 했었는데 앞으로 이 환율에 따라서 당국의 개입 이런 거는 어떤 형태로서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지난주부터 개입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예.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보고 있고요. 예. 오늘도 뭐 명확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예. 아침마다 오늘 아침도 이제 홍남기 부총리께서 시정 안정화 조치 이런 걸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당국이 한 나라의 그 정책적 입장에서 어떤 1,100원대를 고수하겠다.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예. 뭐 실효성의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만큼 재원을 투자할지 그런 거의 문제거든요. 그렇지만 사실은 실효성의 문제가 아니고 당위성의 문제라고 봅니다. 예. 지금 제 생각에는 그
정부 부처에서 외환 당국에서는 너무 빨리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속도의 문제지 그렇죠. 이 추세를 예, 예. 거스리 추세를 거스르는 거.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 추세는 어차피 모든 이제 환율은 이제 페어라고 하죠. 상대 통화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예, 예, 예. 그걸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예. 외환 당국이나 정부 당국에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속도를 갖다가 조절하려는 거지 이 추세를 아마 바꾸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할 수는 있지만 하지 않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앞으로 그 보면은 지금 그 중국과 같이 지금 너무 그 소비가 정체돼 있습니다. 한국은 예. 너무 소비가 정체돼 있고 수출은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소비를 갖다 진작할 필요에 있어서는 환율 하락이 사실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도움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할 때 이용을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년에 환율 전망을 보면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년에는 그 백신 개발 이후에 아무래도 지금까지 그 수혜를 받았던 중국보다는 예. 미국이나 유럽, 서방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랠리를 더 길게 볼 가능성이 강하게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때는 달러 그리고 미국 주식 이런 것들이 더 강해질 전망이에요. 내년 예. 초에는. 그런 것들을 본다면 달러가 어차피 내년에 한 3개월 이내는 강해질 가능성이 높은데 예. 지금 과도하게 개입을 해서 재정 투입을 할 수 있느냐 해야 되느냐의 문제도 남아 있거든요. 그런 그렇죠. 측면에서 본다면 템포레리리 일시적으로 추세를 갖다가 거스르는 것보다는 시기를 조절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속도가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면 기업들이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속도를 좀 조절하는 것이 정책의 가장 큰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요. 예. 이번 그 원화 강세 같은 경우에는 한국 그 경제의 선진화와도 맞물려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예전하고는 좀 달라진 문제거든요. 한국 채권이나 한국 주식의 그 패턴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 투자 패턴들이.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단기성 차익을 갖다가 노리고 들어왔다면 이제는 장기적 그리고 그 모멘텀 트레이딩보다는 어떤 포트폴리오 트레이딩 관점에서 더 접근을 하고 있고요. 예. 채권에 있어서도 국채 투자가 늘어나고 장기 투자가 듀레이션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늘어나는 걸 보면 한국 그 전 자산의 선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에서는 한국 환율 그러니까 한국 통화 원화의 강세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제가 개인적으로 한 몇 년 전, 한 10여 년 전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때에서부터 계속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요. 이제 환도 우리가 그냥 여행을 갈 때 조금 바꿔가지고 가고 이러는 수단이 아니라 이제 투자의 수단이 됐으니까 환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져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투자하는 수단으로서 많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그 외화예금 있지 않습니까? 네, 달러예금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이제서부터는 굉장히 좋은 투자가 대상이 되니까 이 좀 잘 지켜봐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10월달에 그래서 그런지 개인의 달러 예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거의 사상 최고치 이렇게 네, 됐습니다. 맞습니다. 아마 지금의 환율이라고 하면 계속해서 그게 늘어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 달러 예금에 대한 이 조언 어떻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달러는 그 안전자산입니다. 그렇죠. 안전자산이고 예, 예, 예. 원화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이고 다만 우리나라 그 화폐는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금리도 다르고요. 그에 대한 그 보유 리스크도 다 다릅니다. 일단 말씀을 드리면 어떤 수요로 인해서 달러를 구입하시게 될 텐데요. 아까 말씀하다시피 그 투자처로 예. 아니면 단기나 장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투자에 있어서도 이 유학 뭐 자녀의 유학이라든가 아니면 해외 여행이라든가 아니면 장기적으로 이걸 갖다가 시세 차익을 노리든가 여러 가지 그 목적으로 인해서 이걸 투자를 하시게 될 텐데요. 예. 우선 목적을 분명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최근에는 또한 그 서학개미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예, 예. 동학개미에 반대해서 이런 그 주식 투자, 특히 미국에 많이 투자하시는데요. 미국 주식 투자를 위한 달러의 교환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그 주의를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 미국 주식을 투자할 때는 자신도 모르게 외환 그러니까 환율에 그 연계되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예. 그래서 해외 펀드를 구입하게 되시면 자산 운용사에서 그 의무적으로 외환 연계 상품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지만 자기 자신이 증권사를 통해서
미국 주식을 사게 되면은 환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는지 모르게 됩니다. 그렇죠. 예. 예, 예. 주가만 그 관심을 가지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연계가 아니고 연계는 사실 매매, 예. 매수 매도할 때만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연계가 아니고 사실은 결합 상품을 자기도 모르게 취득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시세가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예, 예. 때문에 그 전문 용어로는 이거를 신세틱 프로덕트라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 금리 상품과 외환 상품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리스크가 다릅니다. 예. 이것을 전문가들도 이 리스크를 갖다가 쫓아가기에는 사실 힘든 면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으로서는 이 결합 상품에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유의할 점이 필요하시고요. 예금이나 이런 것들을 그 하실 때도 아무래도 쌀 때 하시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그 DXY 달러 인덱스가 많이 내려와 있고 앞으로도 달러가 지금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여행도 예, 안 가고 그다음에 예. 국제적인 그 트레이드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더 약세를 구가할 것으로 본다면 조금 시기를 조절해서 연말이나 연초에 사셔도 무리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하나 여쭤볼 게 간단히 그 달러 예금에서 달러에서 시세 차익이 나면 거기에 대해서 과세 안 하는 거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관심 있는 통화가 위안화입니다. 위안화도 계속해서 지금 강세가 돼서 29개월 내에 최고치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위안화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위안화가 그 최근에 위안화도 한국 그 원화와 마찬가지로 많이 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예. 특히나 바이든 행정부 그 당선 이후에 미중 관계가 안정될 것으로 이렇게 그 생각하는 면이 많이 있었고요. 특히나 뭐 화이자, 모더나 같은 백신 개발 뉴스의 그 방향은 굉장히 엇갈립니다. 예, 그렇죠. 지금 백신을 여기서는 제가 지금 위안화가 강세를 보였다. 백신 개발로 인해서 이렇게 했지만 사실 내년으로 보면은요. 백신의 개발 그리고 보급은 위안화 약세 요인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최근에 RECP 메가톤급 FTA죠. 예. 이거는 정말로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RECP 가입 이후에 위안화가 급격하게 강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거는 중국 주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왜냐하면 인도는 사실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인도는 여기에 가입을 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차후에 이런 인도도 가입하고 하면 위안화가 추가로 강세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지금보다 국제적인 요인으로 이렇게 작용할 것 같고요. RECP는 그 안에서 위안화의 결제 통화 그리고 기축 통화로서의 역할을 많이 해줄 것으로 이렇게 해서 위안화의 위험을 분산해 줄 수 있는 중국 정부로서는 이런 요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위안화 그 움직임의 변수를 본다면요. 백신이 얼마나 빨리 그 개발뿐만이 아니고 보급이 될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그 제조 그 기지 하나로 지금 많이들 언급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럼 보급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위안화 환율의 움직임도 많이 빨라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보셔야 될 게 미국 연준의 정책입니다. 연준 FOMC가 다음 달에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FOMC는 내년 초라고 지금 봅니다. 특히나 그 연준은 지금 제로금리 정책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백신의 효과가 생각보다 우수하고 보급률이 많이 되었을 때는 언제든지 제로금리를 생각보다 빨리 처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러한 경우에는 지금 그 표에서 보다시피 지금 10년 미국 국채 그리고 인민 국채의 차익이 스프레드가 있습니다. 5년 국채가 있고 10년 국채가 있는데 10년 국채의 스프레드 금리 차가 훨씬 커야 되는 게 정상인데요. 그렇죠. 지금 금리에서 보면은 5년 국채 스프레드가 더 높은 것으로 큰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역전은 미국 그 연준의 정책적인 지금 그 방향 때문에 그런데요. 이 제로 금리를 표방한 것을 철회를 한다면 이게 아마 급격하게 전환 스프레드가 줄어들면서 다시금 노멀라이즈 정상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나오셨는데 두 분 다 공통적으로 했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백신 개발이 앞으로 어떤 형태로서 시장에 영향을 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변정규 미주은행 상무셨습니다.